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매트릭스에 대한 의미를 모피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설계한 사람들이 이제 2편, 3편에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돼요. 여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은 반영을 하잖아요. 이 영화엔 거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모피어스의 선글라스에 반사된 네오의 모습은 빨간 약과 파란 약 사이에 갈등하는 네오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물질일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역할에도 나타납니다. 오라클과 네오의 대화를 자세히 지켜보면 That's interesting, but then you say But what? 하지만 But 뭐요? you 하지만 already 자네는 know what 이미 I'm going to tell. 내가 할 말을 알고 있어. 오라클은 단 한 번도 네오가 그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지어 말하는 건 네오이고 오라클은 네오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네오가 직장 상사와 이야기할 때 창밖엔 거울에 묻은 코드 모양을 닮은 비누 거품을 닦고 있고 네오는 그 자신이 거울로 변하기도 합니다. 거울이 되자 네오는 매트릭스에서 나와 실제 세계를 대면하게 됩니다. 거울은 재구성하지 않고 비춰주기만 합니다. 갈고 닦은 깨끗한 거울은 실제를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반사할 뿐입니다. 나 자신이 깨끗한 거울이 되면 재구성된 매트릭스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를 보게 됩니다. 네. 네, 저렇게 거울에 대한 메타포를 또 활용하는데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깨끗한 거울의 느낌으로 뭔가 중간중간에 영화에서도 활용하고 그다음 대답 안 하고 계속 선문답하는 오라클을 통해서 너가 생각하는 거는 뭐야 하고 비춰주는 그런 인간을 인간의 거울로 프로그램을 인간의 거울로 쓰는 그런 활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그 자신의 모습을 빨간 약을 선택해서 먹은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 같은 곳에 비춰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거울이 되면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이 굉장히 잘 사용해서 이게 또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자꾸 뭔가 끌리는 뭐가 있는데 그게 저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많기 때문인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은 오감을 이용해 실제를 재구성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마음으로 믿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감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혹은 믿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I know this steak doesn't exist. 네,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내 두뇌에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죠. 그렇다면 정말 나는 실제로도 앉아있는 걸까요? 진짜가 아닌가요? 진짜가 뭔데? 진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 촉각이나 후각, 미각, 시각을 뜻하는 거라면 진짜라는 건 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저렇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뇌에서의 신호로 감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먹지 않더라도 뇌에다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불교에 대해서 그 경전을 보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걸 이 과거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던 시절에 그걸 이미 얘기했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느냐 하면 이렇게 걸어요. 불교나 이런 동양 철학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면 뭐든지 맞춰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경전 읽은 사람이면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읽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과학과 동시에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양 그 경전의 특성상 굉장히 추상적이고 크게 맥락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게 저랑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체적
인상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용어가 그대로 그 용어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이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한자 같은 경우도 한자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한자의 특징이고 동양 언어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언어의 문제가 또 있을 수 네, 있겠군요.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볼 만은 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생각은 하는 거예요. 1999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의 뇌과학이 발견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앞서간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 진실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진실이 진짜 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그 감각이란 것들이 가끔은 나를 속일 때가 있거든요. 그 무언가 내가 어떤 것에 꽂혀 있을 때는 그게 내 감각의 모든 걸 지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실보다는 보려고 하려는 걸 보는 경향이 인간에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것이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들리기도 하고 꽂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뇌과학을 많이 하시는 미더덕님.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그 감독? 네. 감독이 누군가에서 이 스토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두 분이 직접 만든 쓰신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각자의 이념이라는 건 각자에 맞는 스타일로 정리되는 거니까 맞아요. 불분명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건 없지만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빨간 약 파란 약처럼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해석을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신호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엔 원자 핵이 있고 네.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를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일 작은 원자로 할게요. 제일 작은 원자가 김상욱 수소거든요. 교수가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자핵이 농구공만큼 커졌다면 그러면 원자는 얼마나 졌을까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은 전자는 대략 요 강의실 주변을 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자가 어디쯤 있을까요? 자, 여기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전자가 어디쯤 있냐면 이게 농구공이고요. 여기 강남역에 있습니다. 수원자예요. 제일 작은 거. 다른 원자들은 더 큰데 이거보다. 그러면 전자가 훨씬 멀리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전자는 제가 점이라 그랬어요. 크기가 없다 그랬죠. 농구공이 있고요. 강남역 정도의 정말 크기도 없는 점 하나가 돌고 있고요. 이 사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원자고요. 여러분 몸은 이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 몸의 75%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질문해야 돼요. 텅 비었는데 왜 꽉 찬 거로 보이죠? 질문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과학할 자격이 없는 거죠. 텅 비었다며. 텅 비었어요. 여기 농구공 있고 강남역에 뭐 사과씨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에. 근데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꽉 차 있지. 답은 텅 비어 있어요. 꽉 찼다고 착각을 하는데 왜 착각을 하냐면 바로 전자기력 때문에 그래요. 가시광선이 이 물체 구조를 뚫지 못해서 막힌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고요. 제 손가락도 저 전자랑 반발력으로 뚫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원래는 힘으로 밀어내기니까 막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하면 뚫고 지나갑니다. 엑스레이를 쬐면 바로 지나가요. 엑스레이는 여러분이 없다고 느껴요. 뼈만 좀 있고요. 감마레이 쬐면 아무것도 없죠. 지나갑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실제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도대체 실제가 뭐죠? 네. 과학으로 들어갔더니 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주네요. 그죠? 실제가 뭘까요? 반발력이라는 게 밀어내는 우리 힘? 차석 갖고 해보잖아요. 차석 해보면 N극끼리 밀어내잖아요. 그거예요. 전자기력.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끼리 밀어내고 뭐 이런 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힘에 의거해서 그 공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에너지가 강력하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감마레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력을 이기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들은 뚫고 지나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반발에 밀려서 못 뚫고 지나가는 거네요. 반발력을 뚫는다는 표현이 이 표현사의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려는 것과 지키려는 것 사이의 반발력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보이도록 주어진 것들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를 보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뇌에서 신호를 읽어내는 건 우리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것도 있죠. 네. 실제와 비실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감각을 뺀다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무언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기사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존재하는 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공기 이런 거.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실제로 있으니까. 이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감각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고, 여기서 실제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실제하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전 받아들여서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해요. 그건 뭐 사람들마다 느끼긴 다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약간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 김상욱 교수의 이야기를 적용시키면 기님 말씀이 맞는 거죠. 물리적 네, 실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어. 하지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물리적 실제가 없기 때문에 감각도 감각이 아니다라는 얘기. 물리적 실제가 없으니까 내가 느끼는 감각도 감각이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감각이 느끼는 그 느낌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정기적 그러니까 실제가 신호일 없기 뿐인 때문이라는 거죠. 거죠. 네. 정기적 신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느끼는 많은 실제같이 느껴지는 것들 중에 어디까지가 실제일까 이런 느낌을 좀 김상욱 교수의 가져보면서 말처럼 실제라는 건 뭘까요? 텅 빈 걸 꽉 차 있다고 받아들이는 오감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무언가는 그것의 실제 모습이 아닌 오감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재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어떤 걸 꿰뚫어 보는 의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영화에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걸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트라는 호텔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계속 이 일어나요. 상태를 영화는 마음이 감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smell or taste or touch. 오감이 마비된 감옥에서 태어났지. 네 마음의 감옥. 오감으로 받아들인 게 실제라고 믿는 마음은 영화 속 네오처럼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감이 실제한다고 믿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면 중요한 건 그걸 꿰뚫어 보는 마음입니다. Free your 마음을 자유롭게 해줘. 하고 네 뛰어 올라서 가네요. 네오가 숟가락을 가지고 아이와 네. 대화하는데 숟가락도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숟가락을 Do not try and 가지고 bend the 숟가락을 spoon. 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요. Instead, 그 대신에 only try 진실을 to realize 인식하려 the truth. 해보세요. what truth? 무슨 진실? There is no spoon. 숟가락이 없다는 진실이요. Then you'll see that it is 그러면 not the 숟가락이 spoon that 아닌 bends, 나 it is 자신이 only 휘는 yourself. 거죠. 우리가 지각하는 숟가락은 실제의 모습이 아닌 오감을 이용해 마음이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저 숟가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숟가락은 없습니다. 오감과 마음이 숟가락이라 믿는 저것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숟가락이 휠 때 숟가락엔 네오의 모습이 반사됩니다. 이 영화에서 거울에 비춰진 건 마음입니다. 휘는 건 없는 숟가락이 아니라 반사된 네오, 숟가락을 재구성한 네오의 마음입니다.
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거가 약간씩 저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감독의 그 철학적인 베이스들이 되게 궁금한데,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1편에는 안 나와요. 아까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했듯이 모피어스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맞아요. 나중에 가보면 모피어스도 그것 안에서 진실을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설계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설계자가 2편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만나요. 네오가 이 사람한테까지 가게 돼요. 이 사람이 아니죠, 프로그램. 네. 네, 잘생긴 할아버지가 나오시고요. Hello, Neo. 헬로 니오. Who are you? 누구죠? I am the architect. 난 I 아키텍트야. created the Matrix. 매트릭스의 I've 창조자지. been waiting for you. 자네를 You 기다렸네. have many questions, and though the 질문이 process has 많군. entered your consciousness, 의식이 you 바뀌긴 remain 했지만 irrevocably human. 자넨 인간이야. Ergo, some of my answers 따라서 you 내 will 대답을 understand, 이해 some 못할 of them 수도 you will 있을 not. 거야. Concordantly, while 자네의 your 첫 first 질문은 question may be 적절하긴 the 해도 most pertinent, you may or may not 가장 realize it is 무의미한 also the 질문이기도 most 하네. irrelevant.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Your 있죠? life is the 자네의 sum 삶은 of the 매트릭스의 remainder of 불균형한 unbalanced 방정식의 inherent to the programming 나머지의 of the matrix. 합집합이야. You are the eventuality 자넨 of 내가 a 수학적 knowledge 정도의 which, 조화인 despite the sincerest efforts I have been unable to 매트릭스에서 eliminate 없애지 from what is 못한 otherwise a harmony 우발적 of 변종이지. mathematical precision. While it remains a burden 해결하진 못했지만 it is not unexpected and thus 예상이나 not beyond 통제의 the 범위는 measure 안 of 벗어났기 control, 때문에 which has led you 자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inexorably here. You haven't answered my 내 question. 질문엔 답을 안 했소. Quite right. 맞아. Interesting. 흥미롭군. 자네가 That was 가장 quicker than the 빨랐어. others. How many? 뭐라고? 또 있었어? 몇 명이나? 매트릭스는 오랫동안 존재했다. I prefer counting from 난 the 하나의 emergence of 완벽한 one 변종의 anomaly 탄생을 to the 기준으로 emergence of the 하는데 next, in which case this is 이게 the 여섯 번째 sixth 버전이지. 5명이 더 있었다고? 거짓말. 둘 중 하나군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나 아무도 몰랐거나. Precisely. 그렇지. As you are undoubtedly 자네 gathering 추측대로 now, 변종은 조직의 산물이야. creating fluctuations 가장 in 단순한 the 방정식에서도 변이를 일으키지. 버그라는 거죠. 날 통제하지 못해. 없어버려.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날 조종할 순 없어. choice. 선택. The problem is 문제는 선택이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굉장히 막 꼬아놨는데 내용을 인간들이 시온에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배터리가 안 된 인간들. 깨어나서 나는 현실에서 살겠어 했던 인간들이 시온이라는 곳에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은 원래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그 변종 인간들, 깨어난 인간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없애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싹 모이게 해서 그곳에 넣고 그것이 꽉 차, 쓰레기통이 꽉 찼다고 생각됐을 때 나타나도록 프로그래밍 한 게 저 니오예요. 니오가 한 번씩 나타나면 거기를 싹 없앨 때가 됐구나 라는 계획하에 그때쯤 되면 나타나게 만든 게 저 니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곳에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메타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까 말했던 불교 나오고요. 기독교적인 메타포는 그냥 이름에서 바로 나와요. 니오, 절대자 D1이 나오고요. 트리니티 그런 게 다 기독교적인 메타포가 나오고 또 힌두교적인 메타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노시스 영지주의적인 거, 뉴에이지 운동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모아놨어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는 지금 기독교나 수피즘, 이슬람교 같은 데서 싹 없애놓은 게 영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거든요. 영적인 어떤 기적 같은 것들에 대한 문서들 다 금소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기적을 받아서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덮어놨는데 그것에 관련된 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인간의 영적인 게 있고 그 영적인 걸 깨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그노시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게 데미안에도 나옵니다. 저 내용들이.
그리고 철학적인 것도 뭐 종합 선물 세트인데 그리스 철학 나와요. 뭐 합리론, 뭐 도덕론, 해겔, 마르크시즘, 심리학, 정신분석학,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무려서 막 요소요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자면 끝도 없어서 이걸로 논문 쓰신 분도 많고요. 해석한 책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메타포들을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난해하고도 철학적인 영화에 그 근원이 있었는데요. 그 근원이 저거 혹시 기피디님 보셨어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게 유인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유인원도 나오고 인간을 깨우고 미래 세계로 가서 뭐 인간들이 기계랑 싸우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60 몇 년도에 만든 영화인데요. SF의 약간 고전처럼. 그럼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렇게 여겨지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SF를 저렇게 상상할 수 있다니라는 게 되게 놀라웠고 그것에 그 맥을 이은 게 블레이드 러너라는 거예요. 저건 보셨죠? 저건 유명하고 최근에 리메이크도 됐어요. 아, 그랬어요? 그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그 영화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 인간에 있는 몸이 인간이냐, 인간에 있는 무언가 그 뇌 속에 무언가 그 생명, 생각, 영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인간이야? 아니면 그 인조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가 감정을 가지면 인간이야? 감정을 가졌어도 그는 기계야? 뭐 이런 질문들을 저기서 하기 시작해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저게 82년도인가 만들어진 거래요. 저거를 만든 리들리 스콧인가요? 만든 감독이 또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라고 하는데 영상미가 끝내줘요. 전 아주 짤방으로 살짝 봤는데 블레이드 러너요? 네. 블레이드 러너 옛날 거 보시면 좀 촌스럽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화질이나 이런 그 CG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내용 자체는 워낙에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AI? 네. 저 여자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들이 자의식을 가지는데 로봇들이 수명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맞아요. 4년인가 있어요. 수명이. 근데 그 수명을 깨고 싶은 로봇들이 탄생하게 되고 맞아요. 그들은 결국은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자의식을 가진 로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그 로봇이 진짜 그냥 기계냐 아니면 인간으로 가는 어떤 무언가 존재로 봐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거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생명체를 바라볼 때 걔는 자의식이 있는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생명 레벨까지 자의식이 있는 건가? 네. 모기는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다가 지대나베 최 사장은 원자까지 가죠. 원자는 자의식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세상의 모든 없죠. 것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 맥락 속에 있는 유명한 영화죠. 블레이드 러너는. 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공각기동대가 저 블레이드 러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블레이드 러너 이후에 공각기동대도 봤는데. 네. 보셨어요? 봤어요. 영국에서 봤어요. 우와, 영국에서 보셨어요? 그게 영어라서 그런 건지 원래 기억이 안 나는 건지 한국말로 들으셔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 네. 저 영화는 저도 그냥 보고서 이해 전혀 안 남편이 하고 몇 번에 보는데 옆에서 봐도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대녀 야세의 그 최 사장이 저런 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 해석을 듣고 그것도 두세 번 듣고 영화를 봐서 겨우겨우 좀 끼워 맞추면서 이해를 한 그러니까 스토리만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매트릭스는 그래도 스토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타포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각기동대는 스토리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최 사장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게 일단 스토리를 이해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나면 보면 스토리를 아는 상태에서 감독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영화가 감독들이 본인의 생각들을 영화에 집어넣고 보는 사람들이 마치 수수께끼 푸는 것 같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왜 있죠. 그렇게 흘러가지? 뭐 그 사람 그렇게 만들든 어쨌든 그냥 각자 알아서 보면 되지 않나.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숨은 찾기 같은 생각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공각기동대는 꼭 잘 만든 영화가 아닌 게 사람들이 스토리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서 그 메타포나 이런 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어려워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나 봐요. 왜냐하면 공각기동대를 오마주한 영화들이 무수수수 나왔고 그거를 자기의 인생 애니라고 인생 영화라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요? 플렉스. 난 이해했어. 그러니까 난 이해했어. 사람들이 지적인 것에 대한 뭔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풀었어 이런 약간 답 맞추는 사실은 감독은 답 맞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감독의 의도일 거야 하고 약간 답을 맞춰가는 느낌의 해석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저도 그런 그렇더라고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너무 스토리 자체를 복잡하게 꼬아놓으면 힘들어요. 내 맘대로 보면 되지.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인간이 이해 못하는 어떤 수준의 것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 안에 담아놔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담아놓는 거 말고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네. 각자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감독의 의도일 것이다 아니다 이걸 정답처럼 맞춰가는 그 스무그림 찾기 하다가 뒤에 답지 보고 막 이런 느낌으로 예술을 볼 해서 때 똑같이 행동하는 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그림을 볼 예술 때도 해석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보면 되지 않나? 근데 답을 원하잖아. 불안한 거지. 맞아. 내가 맞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해석들이 그게 좀 어떤 불안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간은 일단 많이 불안해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근데 약간 저는 불안보다는 플렉스에 좀 더 앞에 지금 던지고 싶어요. 그게 맞고 그쪽에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이런 재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플렉스인데 네. 그 과정이 있기 전에 그걸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서 배척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의도 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해한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불안은. 모두가 불안을 갖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는. 저도 그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감독이 뭐 저런 공각기동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 줄거리를 누가 해석하냐 못하냐 보다 뭐 내가 심미적인 게 있다. 그럼 감독이 만든 저 영화의 색깔을 내가 해석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 색깔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혼자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걸 하는 변종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부족해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배척당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도 어쨌든 좀 공감이나 그 동요가 아니라 뭐라죠? 동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변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미더덕님 얘기하시는 자기만의 해석이 또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된다. 이쪽인데 모두들 약간 감독자의 의도를 찾아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두 이렇게 방향들 우리 같이 가는 국어 시험을 치던 그래서 난 진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약간 봅니다. 삐딱선 이야기는 좋았지만 변종 스타일이시고요. 더안 봐 저런 거. 그러니까 저는 최 사장 해석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 사장은 저기에 있는 철학이나 이런 걸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영화에 우리가 이 워낙 복잡하게 꼬아놨기 때문에 줄거리를 풀어주는데 집중을 해주거든요. 그럼 줄거리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감상하기가 좋아지거든.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원하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줄거리는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의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오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세계관은 이겁니다라고 아까 얘기하는 말했던 것은 거울이죠. 그대로 반영해주기만 하는 거. 맞아요. 그걸 좀 정리해준 거는 굉장히 감사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본 영상들의 그런 유튜버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저는 뭐라 하는 네.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해석 방법이 있는 거니까.